아마 이 문장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너지는 생성될 수도 없고 소멸될 수도 없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진자는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그리고 다시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교환합니다. 원자 폭발은 질량을 열, 빛, 그리고 운동량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물리학을 공부했다면 또 다른 규칙도 배웠을 겁니다. 운동량은 보존된다.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충돌 전의 총 운동량은 충돌 후의 운동량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훨씬 더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주는 왜 이러한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가? 에너지는 왜 결코 무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운동량은 결코 단순히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법칙들을 암기해야 할 사실로 배웁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환경 보전 법칙은 임의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주가 자연 법칙 자체 안에 숨겨진 더 심오한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는 대칭성이 내재되어 있다. 일단 그 대칭성을 이해하게 되면 에너지와 운동량 보존 법칙은 더 이상 불가사의하게 보이지 않고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바로 도형을 떠올립니다.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회전시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정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120도 회전시켜도 이전과 똑같이 보입니다. 형태적인 면에서는 전혀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정사각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사각형을 90도 회전시켜도 여전히 똑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원을 생각해보면 그 아이디어는 훨씬 더 극단적이 됩니다. 원은 원하는 각도로 회전시켜도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보입니다. 일상적인 언어에서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칭이라고 부르는 의미입니다. 어떤 도형에 어떤 연산을 가했을 때에도 원래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도형은 대칭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이 대칭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보통 모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물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중요한 대칭성은 물체의 대칭성이 아니라 물체를 지배하는 방정식의 대칭성이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학자 헤르만은 대칭성을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 대칭적이라는 것은 그 사물에 어떤 조작을 가했을 때에도 조작 후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삼각형이나 사각형뿐 아니라 방정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연의 법칙이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방정식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변환 작업을 수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물체를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거나 좌표계를 변경하는 등의 작업을 합니다. 만약 그 연산을 수행한 후에도 방정식의 형태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그 법칙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법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그러한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움직임을 설명할 때 보통 좌표계를 도입합니다. 우리는 축을 그리고 숫자를 사용하여 위치를 표시합니다.
어떤 물체가 x2m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에는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숫자 2는 우주의 절대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좌표계의 원점을 어디에 두기로 결정했는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좌표계를 왼쪽으로 2m 이동하면 원래 x2에 있던 물체가 이제 x0에 위치하게 됩니다. 숫자는 바뀌었지만 물리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 물체 자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물리학은 좌표축을 어디에 놓을지와 같은 임의적인 선택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자연의 법칙이 우리가 선택하는 좌표계에 따라 달라진다면 우리가 도표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우주는 다르게 작동할 것이다. 그것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따라서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방정식은 특별한 속성을 가져야 한다. 좌표계를 일정한 양만큼 이동시키면 방정식은 완전히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법의 형식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변형은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아이디어는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리법칙은 우리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좌표계의 원점을 어디에 두는지, 축을 어떻게 정렬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법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환에 대한 불변성이야말로 우리가 대칭성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물리학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곳에서 대칭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부 대칭성은 회전하는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간상에서 위치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건의 시간을 앞당기거나 뒤로 옮기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그토록 놀라운 이유는 대칭성이 단순히 방정식의 미적 특징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들 중 일부는 이러한 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진정으로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법칙이 특정한 대칭성을 가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변경될 수 없는 수량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대칭 구조 자체에 의해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존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물리학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우 익숙한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이 법칙은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두 물체 사이의 중력 크기는 매우 간단한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힘은 G 별표 첫 번째 질량 곱하기 두 번째 질량 나누기 쌓인 두 질량 사이 거리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 법칙의 모든 것은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이제 그 거리를 계산하려면 공간에서 질량체의 위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테이블 위에 좌표계를 놓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X축과 Y축을 그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량은 좌표 X1과 Y1에 위치하고 두 번째 질량은 좌표 X2와 Y2에 위치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좌표를 얻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여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리의 제곱은 X좌표 차이의 제곱과 Y좌표 차이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뉴턴의 중력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는 R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흥미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변신을 하고 싶어요. 제가 좌표계 전체를 일정한 양만큼 옆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X축을 오른쪽으로 거리 A만큼 이동시킨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 물체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두 위치의 X축 값은 정확히 같은 양만큼 증가합니다. 첫 번째 질량의 좌표는 이제 X1 플러스 A이고 두 번째 질량의 좌표는 이제 X2 플러스 A입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물리법칙을 바꿀 수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대중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치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된 좌표를 거리 공식에 대입합니다. 이제 X2, X1 대신 X2 플러스 A, X1, A가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 항이 상쇄됩니다. 결과는 즉시 X2, X1로 간단히 정리됩니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이전과 정확히 같습니다. 거리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중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법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변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공간상의 모든 것을 일정한 양만큼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중력을 설명하는 방정식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법칙에 대칭성이 있다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간 변환에 대해 대칭성을 갖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우주 공간 어디에서 실험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왼쪽으로 10m 이동시키거나 은하계를 가로질러 1천만 km 이동시켜도 법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번역은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변형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을 옆으로 미는 대신 회전시킨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 물체가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선의 중심을 기준으로 전체 구조를 회전시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 질량의 X축과 Y축에 대한 좌표가 변할 것입니다. 그들의 지기를 나타내는 수치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으므로 두 물체 사이의 중력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법의 형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또한 회전 대칭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리 법칙은 좌표계의 방향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축을 어떻게 회전시키든 우주를 설명하는 방정식은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이 개념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물체 자체를 회전시키는 대신 물체를 고정시키고 그 아래에 있는 좌표축을 회전시킨다고 상상해 보세요. X축과 Y축 방향은 변하지만 질량체의 물리적 위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전된 축을 이용하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도 동일한 값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에 대해 연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좌표를 이동시키고 축을 회전시켰습니다. 두 경우 모두 물리법칙의 형태는 완전히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중력을 설명하는 방정식은 변환 과정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한 불변성을 물리학자들은 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간단한 예시는
우리에게 매우 심오한 무언가를 처음으로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물리 법칙은 그 구조 자체에 대칭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같은 것에서 대칭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으니 한 걸음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논의한 예시는 사실 우주에 대한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를 아주 작게나마 엿볼 수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구조 자체에 내재된 것처럼 보이는 특정 대칭성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중력이나 특정 방정식에 특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물리학의 모든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대칭성 중에서 특히 근본적인 두 가지 대칭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에 관한 것이다. 우주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량이나 두 질량 사이의 인력을 측정합니다. 이제 똑같은 실험을 다른 장소에서 반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다른 도시일 수도 있고, 지구 반대편일 수도 있고, 심지어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험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물리 법칙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측정 위치에 관계없이 결과는 동일한 방정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공간의 균질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공간 자체에는 선호하는 위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간상의 한 지점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험 장소 전체를 일정 거리만큼 옮기더라도 그 실험을 설명하는 법칙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이를 표현하자면 위치 좌표 x가 x의 상수 a를 더한 값이 되더라도 물리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여기서 실험을 하든 1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실험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중하게 측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실험을 내일이나 내년에 다시 반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근본적인 법칙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운동과 힘을 설명하는 방정식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수세기 전 우주를 지배했던 법칙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주를 지배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시간의 동질성이라고 합니다. 시간 그 자체에는 선호하는 순간이 없다. 자연의 법칙에 있어서는 어떤 순간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시간 좌표 t가 t의 상수비를 더한 값으로 바뀌더라도 물리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체 과정을 시간상으로 앞당기거나 뒤로 되돌려도 그 과정을 설명하는 방정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는 상당히 놀라운 발언입니다. 우리 행성은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태양은 은하수 중심 주위를 공전하고 은하수 자체는 광활한 우주 공간 속을 떠다닙니다.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법칙의 기본 원칙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우주는 수십억 년 전의 우주와는 매우 다릅니다. 별들은 생겨나고 사라졌다. 은하들은 충돌하고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물질과 에너지를 지배하는 기본 법칙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력, 전자기력, 그리고 운동을 설명하는 방정식들은 인류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매우 심오한 대칭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리 법칙은 공간상의 변환에 대해 불변하며 시간상의 변환에 대해서도 불변합니다. 다시 말해,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에 있어서는 우주는 장소에 상관없이, 순간에 상관없이 동일해 보인다. 언뜻 보면 이러한 진술들은 거의 사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러한 단순한 대칭성은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구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은 물리학에서 특정 양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강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놀라운 부분입니다. 공간의 대칭성은 운동량 보존으로 직결됩니다. 시간의 대칭성은 에너지 보존으로 직결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보존 법칙은 자연이 우연히 따르는 독립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주가 이러한 심오한 대칭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관성을 이해하게 되면 환경보호법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들은 현실이라는 구조 자체에 새겨진 대칭의 지문과 같다. 대칭성이 어떻게 보존 법칙으로 이어지는지 이해하려면 한 가지 아이디어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현대 물리학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정지작용의 원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이 신비롭게 들린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실 꽤 간단합니다. 공을 공중으로 던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상승하다가 속도가 느려지고 최고점에 도달한 후 다시 지면으로 떨어집니다.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면 공이 시공간을 통해 매우 특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드는 질문은 왜 하필 그 경로를 택했느냐는 것입니다. 공이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수많은 경로 중에서 자연은 왜 하필 그 특정한 궤적을 선택하는 걸까요? 고전 역학에서 전통적인 해답은 뉴턴의 법칙입니다. 물체에는 힘이 작용하며 이러한 힘이 가속도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같은 물리학 현상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는 종종 더 심오하고 우아합니다. 우리는 힘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신 작용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해당 동작은 시스템이 취할 수 있는 특정 경로에 할당된 단일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랑게인이라는 양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랑게이아는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에서 이치 에너지를 뺀 값입니다. 자, 다시 공이 공중을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물체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구의 중력장 내에 있기 때문에 이치 에너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순간의 랑게이안 에너지는 단순히 운동 에너지에서 이치 에너지를 뺀 값입니다. 자, 이제 핵심 단계가 나옵니다. 작용을 계산하려면 이 힘을 구해서 공의 전체 운동에 걸쳐 합산하면 됩니다. 수학에서 우리는 랑게인 함수를 시간에 따라 적분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공이 지나간 전체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하나의 숫자입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것을 상상해 보세요. 운동의 시작점과 끝점은 고정하고 그 사이의 경로가 약간씩 변하도록 허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이 실제로 따라가는 매끄러운 궤적 대신
우리는 시작점과 끝점을 여전히 연결하는 약간 왜곡된 경로를 상상합니다. 우리는 그 동작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로를 따라가면서 속도와 높이가 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그 행동은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된다. 사실 우리는 동일한 두 지점 사이에 여러 가지 가능한 경로를 상상할 수 있으며 각 경로는 고유한 작용을 합니다. 자연이 하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가능한 모든 경로 중에서 시스템은 경로에 약간의 변화를 주더라도 1차 순서로 동작이 변하지 않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많은 경우 그러한 경로는 조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동작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경로를 약간 변형시키더라도 처음에는 작용의 변화가 극히 미미하다는 뜻입니다. 이 조건이 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궤적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수학적으로 우리는 이 작용을 시간에 대한 랑게인 함수의 적분으로 나타냅니다. 랑게안을 문자 L로 나타내면 작용 S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사이에서 시간에 대한 L의 적분입니다. 그리고 1차원에서 움직이는 단순 입자의 경우 랑게인 방정식은 특히 명확한 형태를 띈다. 이는 12MBE에서 X의 위치 에너지 V를 뺀 값입니다. 첫 번째 항은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입자의 위치와 관련된 위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이 공식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움직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묻는 대신 전체 경로를 살펴보고 어떤 경로가 작용을 정지 상태로 만드는지 묻습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뉴턴의 모든 법칙이 자동으로 도출됩니다. 하지만 이 접근 방식의 진정한 매력은 서로 다른 물리적 원리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지작용 원리는 대칭성과 보존 법칙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물리 현상을 작용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공간이나 시간을 이동시키는 것과 같은 변환을 수행할 때 그 작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에미 노에스가 발견한 놀라운 결과로 직접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정지작용 원리와 랑게인 개념을 이해했으므로 대칭성이 어떻게 보존 법칙을 만들어내는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간의 대칭성부터 시작해 봅시다. 물리 법칙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시켜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논지를 최대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시스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고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입자. 이 상황에서 입자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위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랑게인 방정식은 매우 간단해집니다. 랑게인 함수는 운동 에너지이며 그 값은 12MB입니다. 이제 입자의 궤적을 시공간 도표에 그려 놓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은 한 축을 따라 흐르고 위치는 다른 축을 따라 흐른다. 입자의 세계선은 이 도표를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 그려집니다. 그 경로의 아주 작은 부분을 확대해 보면 직선선분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간격 동안 입자의 속도는 사실상 일정합니다. 즉, 운동 에너지는 궤적의 그 아주 작은 구간을 따라서는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랑게이안이 일정하므로 해당 구간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쉬워집니다. 이는 단순히 랑게 함수의 짧은 시간 간격을 곱한 것입니다. 이 아주 작은 부분의 양 끝점을 표시해 봅시다.
첫 번째 지점은 시간 t1과 위치 x1에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 t2, 위치 x2에서 발생합니다. 이 짧은 구간 동안 속도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를 위치 변화량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vx2, x1, t2-t1입니다. 이 식을 운동 에너지 공식에 대입하고 다시 작용량 공식에 대입하면 궤적의 이 짧은 부분에 대한 작용량을 나타내는 간단한 식을 얻게 됩니다. 이제 결정적인 단계가 남았습니다. 공간 이동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즉, 전체 궤적을 x방향으로 일정한 거리 a만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경로상의 모든 점은 정확히 같은 양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전에 x1에 있던 첫 번째 점은 이제 x1 플러스 a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x2에 있던 두 번째 점이 이제 x2 플러스 a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을 하나 알아두세요. 이동된 부분의 속도를 계산할 때 새로운 위치들 사이의 차이를 구합니다. 그러면 x2 플러스 a, x1, a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항은 상쇄됩니다. 속도는 이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운동 에너지도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랑게인 함수는 단순히 운동 에너지이므로 랑게인 함수 자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번역된 부분에 대한 동작은 원래 부분에 대한 동작과 동일합니다. 즉, 해당 동작은 공간적 변환에 대해 불변합니다. 시스템 전체를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시켜도 동작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변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인접한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궤적의 조금 더 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자의 실제 물리적 경로를 따라 인접한 세 지점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지점은 시간 t1, 위치 x1에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t2, x2에서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t3, x3에서 발생합니다. 이 세 점은 우리가 A 구간과 B 구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두 개의 작은 구간을 정의합니다. 경로의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작용은 단순히 A 구간의 작용과 B 구간의 작용을 합한 것입니다. 이제 전체 형상을 공간에서 동일한 거리 A만큼 이동시킨다고 상상해 보세요. 작용은 이동에 대해 불변이므로 전체 작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항목을 한 번에 모두 번역하는 대신 세 단계에 걸쳐 번역한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점을 옮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점을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점을 이동합니다. 행동의 총 변화량은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변화량의 합과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 지점을 모두 함께 움직여도 동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지된 동작의 원리가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원래 경로는 실제 물리적 궤적입니다. 즉, 양 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내부점의 위치를 약간 변경하더라도 작용은 1차 근사치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3단계 번역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는 양 끝점이 이미 고정된 상태에서 중간점만 이동시킵니다. 그러므로 해당 단계에서 행동의 변화는 0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행동의 총 변화량이 0이라는 조건과 결합하면 매우 간단한 결과에 도달합니다. 첫 번째 요점과 관련된 행동 변화와 세 번째 요점과 관련된 행동 변화는 서로 상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계 위치에 대한 작용의 미분값은 각 구간에서 입자의 운동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경계면의 기여가 상쇄된다는 조건은 A 구간의 운동량이 B 구간의 운동량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운동량은 궤적을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동량은 보존된다. 이제 공간 변환 대칭성이 운동량 보존으로 이어지는 방식을 살펴보았으므로 다른 변환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상의 궤적을 바꾸는 대신 시간의 궤적을 바꿉니다. 다시 말해, 입자의 전체 운동을 가져와서 일정한 양만큼 시간상으로 앞으로 이동시킨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건은 조금씩 늦게 발생하지만 움직임 자체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물리 법칙이 순간순간 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간적 변화는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환에도 불구하고 동작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에너지 보존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전과 거의 동일한 전략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자가 위치 에너지 내에서 움직이도록 하여 시스템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모두 갖도록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랑게이아는 우리에게 친숙한 형태를 띈다. 이는 12MBE에서 X의 위치 에너지 V를 뺀 값입니다. 첫 번째 항은 입자의 운동과 관련된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공간에서의 위치와 관련된 위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입자의 궤적 중 아주 작은 부분을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충분히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는 그 경로를 직선으로 근사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구간 전체에 걸쳐 속도가 거의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운동 에너지 또한 거의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자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함에 따라 이치 에너지는 약간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간이 작다면 구간의 중간 지점에서의 값을 이용하여 이치 에너지를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짧은 구간 동안 거의 일정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 짧은 구간에서 랑게이안이 일정하기 때문에 해당 경로 구간에 대한 작용은 매우 간단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랑게이안 함수의 양 끝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곱한 값입니다. 구간이 시간 t1의 위치 x1에서 시작하여 시간 t2의 위치 x2에서 끝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구간에 대한 작용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두 사건 사이의 시간 차이를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변환 작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체 궤적을 상수 b만큼 시간상으로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원래 t1 시점에 발생하던 첫 번째 사건이 이제 t1 플러스 b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t2 시점에 발생했던 두 번째 사건이 이제는 t2 플러스 b 시점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주목하세요. 시간 차이는 여전히 정확히 그대로입니다. 시간 간격을 계산할 때는 t2 플러스 b에서 t1, b를 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개의 b항은 상쇄됩니다. 해당 구간의 길이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입자의 공간적 위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자는 여전히 동일한 경로를 따라 x1에서 x2로 이동합니다. 위치 변화량과 시간 변화량이 같으므로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치와 관련된 위치 에너지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 이동 전후의 로니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랑게이안이 변하지 않으면 해당 세그먼트에 대한 작용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해당 동작은 시간에 따른 변환에 대해 불변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체 궤적을 앞뒤로 이동시킨다고 해서 그 행위의 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실제 경로를 따라 인접한 세점으로 정의되는 두 개의 인접한 구간으로 구성된 궤적의 약간 더 큰 부분을 살펴봅니다. 전체적인 행동은 다시 말해 두 부분의 행동을 합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 이동의 경우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을 반복합니다. 세 지점을 동시에 이동시키는 대신 시간 이동을 세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먼저 시작점을 옮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점을 이동시키고 마지막으로 중간점을 이동시킵니다. 행동의 총 변화량은 이 세 단계에서 발생하는 변화량의 합과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작용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최종 결과는 0이 되어야 합니다. 정지작용의 원리는 이제 이전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끝점이 이동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끝점을 고정한 상태로 내부점만 이동시킵니다. 하지만 실제 물리적 궤적의 경우 내부 지점의 아주 작은 변화는 1차 근사에서 작용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즉,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여분은 사라져야 합니다. 나머지 조건은 초기 지점과 관련된 행동 변화가 최종 지점과 관련된 변화를 상쇄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경계 조건의 영향을 평가해보면 아름다운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경계 시간에 대한 작용의 미분값은 각 구간에서 입자의 총 에너지에 해당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두 경계양이 상쇄된다는 조건은 첫 번째 구간의 에너지가 두 번째 구간의 에너지와 같다는 명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전체 궤적을 따라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의 총 에너지가 운동 전체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결론짓습니다. 즉,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모두 살펴보았으니 한 걸음 물러서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특정 변화는 물리 법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공간상에서 시스템을 이동시키더라도 방정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떤 과정을 시간상으로 앞당기거나 뒤로 되돌리더라도 방정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진술들이 거의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식적인 추측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랑게이안에서의 작용을 이용하여 물리 현상을 설명하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대칭성으로 인해 특정 양들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작용이 공간 변환에 대해 불변일 때 시스템의 운동량은 궤적을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작용이 시간 변환에 대해 불변일 때 총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학의 인위적으로 삽입된 별도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스템의 대칭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보존 법칙은 대칭성의 결과이다. 이것이 바로 이론 물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 중 하나의 핵심입니다. 작용의 모든 연속적인 대칭성은 보존량에 해당합니다. 이 명제는 노에트의 정리로 알려져 있다. 이 사실은 1918년 뛰어난 수학자 에미 노에트에 의해 증명되었으며 물리학자들이 자연의 구조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존 법칙을 개별적인 사실로 보는 대신
물리법칙 자체에 숨겨진 더 깊은 대칭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의 함의는 우리가 논의했던 단순한 예시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동일한 원리가 도처에 나타납니다. 고전 역학에서는 운동량과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전자기학에서 이는 전하가 보존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자장 이론에서 작용의 대칭성은 입자와 장을 지배하는 기본 힘의 형태 자체를 결정합니다. 좌표 이동에 대한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된 것이 궁극적으로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미 노더 본인의 이야기는 그녀의 이름을 딴 정리만큼이나 놀랍습니다. 그녀는 20세기 초 학술기관에서 여성이 공식 직책을 맡는 것이 거의 허용되지 않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자신의 이름으로 강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교수의 이름으로 긴간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우 독창적이고 심오한 수학 연구를 수행했고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은 그 중요성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의 업적은 추상대 수학을 혁신하고 현대이론 물리학의 개념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독일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그녀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직위를 사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미국으로 이주하여 1935년 사망할 때까지 교육과 연구 활동을 계속했다. 그녀가 사망한 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그녀를 기리는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그는 그녀를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이후 배출된 가장 중요한 창조적 수학 천재라고 묘사했다. 아인슈타인 같은 인물에게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며 그녀의 사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정리도 그토록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자연의 여러 서로 다른 법칙들 이면에 숨겨진 통일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보존 법칙을 암기하는 대신 이러한 법칙들을 대칭성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공간의 모든 지점을 대할 때 동일한 운동량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주가 시간의 모든 순간을 다룰 때 동일한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합니다. 보존 법칙은 이러한 더 심오한 대칭성이 남긴 흔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더욱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보존 법칙이 대칭성에서 비롯된다면 전하 보존 법칙의 근간이 되는 대칭성은 무엇일까요? 우주에 존재하는 양전하와 음전하의 총량은 에너지와 운동량처럼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결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것 같다. 노에트의 통찰력에 따르면 이는 물리법칙의 구조 어딘가에 또 다른 대칭성이 숨겨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칭성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